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슈를 술술 풀어보는 송국근 혼술 9월 24일 수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이재명 정권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축출하려는 그 시나리오를 그리고 있는데 또 실행 단계에 들어갔죠. 그런데 작전을 좀 바꾼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스스로 물러나기를 바라는, 그래서 압박과 급박을 했죠. 강제로 이렇게 퇴출을 시키려고 하면은 이 역풍이 있을 것을 우려를 해서 자진 사퇴 쪽으로 몰고 갔습니다. 그래서 시도를 했던 것이 이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 대행하고 밀담을 했다. 정상명 전 검찰총장도 있었고 민간인도 한 사람이 있었다. 그 자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사건이 대법원에 오면은 내가 알아서 처리하겠다는 말을 한덕수 앞에서 했고, 그리고 실제로 이재명 사건을 유죄 취지 파기환송했다. 이것은 그래서 대선에 출마하지 못하도록 만들려고 했다. 대선 개입이다. 이런 이야기죠. 자, 이것을 가지고 마치 기정사실화해서 사퇴를 시키려고 했습니다. 자진 사퇴를. 부성찬이 심지어 대정부 질문에서까지 이 문제를 들고 나와서 김민석이 거기에 대해서 부하내동하는 그런 답변도 했는데, 이게 제일 처음에 이 문제를 제기를 한 열린공감TV에서 첫 발설자죠. 이게 전부 다 거짓말이다, 가짜다는 것을 실토를 해버렸습니다. 그 제보자라고 등장한 음성 녹취가 AI로 만든 것이다. 그리고 그 내용은 우리가 그냥 썰을 푼 것이다. 거짓말이다, 허구다. 이렇게 해버리니 이걸로는 도저히 이제 더 이상 밀어붙이지를 못하죠. 반드시 조희대 대법원장을 무너뜨려야 하는 이유는 딱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그 재판이 만에 하나 무죄가 나왔을 경우에 엄청난 치명상을 입는 그런 그 이재명 정권의 입장이고, 또 하나는 이재명의 5개 재판이 속행되지 못하도록 하려면은 조희대를 막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축소를 하려고 하는 건데, 어쨌든 자진 사퇴 계획이 지금 실패를 하니까 그 다음에 작전을 바꿔서 이제 탄핵을 시키는 쪽으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다수당의 힘으로 그 전에 뭐 검사들 다 탄핵을 했던 것처럼, 그래서 탄핵을 하더라도 이것이 헌법재판소에 가면은 이유가 안 되기 때문에 기각이 확실합니다. 헌법재판소도 좌파가 많이 있다고 하지만은 판사들 출신이죠. 판사 출신인데 대법원장이 다른 것도 아니고 지금 거짓말로 판명이 된 무슨 뭐 해동설,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과의 회동설, 이걸 가지고 탄핵을 하려고 하니까, 탄핵을 추진하려고 하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다 거짓말로 드러난 것. 다른 거는 탄핵할 게 없으니까는 어떤 정치적인 이유로 무슨 유죄 취지 파기환송했다고 해서 탄핵 사유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무슨 의도가 있었다, 정치적 의도가 있었다는 것을 말을 하려면은 또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 대행과 만났다는 걸 또 끄집어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나중에 헌재에서는 이게 기각이 될 게 100% 분명하지만, 일단 다수당의 힘으로 과반수로 해서 탄핵을 국회에서 통과시켜버리면은 직무정지가 되는 것이죠. 자, 그 직무정지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해서 다시 움직이기 시작을 한 겁니다. 자,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조희대 청문회를 하기로 한 것, 이것도 탄핵 빌드업이다. 탄핵을 하기 위한 명분쌓기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정청래가 추미애에게 사실상 패싱당했죠. 탄핵 청문회 이 부분 추미애가 독단적으로 법사위에서 통과시켜 버렸죠. 정청래하고 상의도 안 하고. 그런데도 정청래가 여기 끼어들었습니다. 끼어들어서 이런 말을 어제 오늘 계속 하고 있죠. 우리 국민은 이승만 대통령 쫓아내고 박정희 유신 독재와 싸웠고, 강주학살 전두환 노태우도 감옥 보냈고, 부정비리 이명박도 감옥에 보냈고, 국정농단 박근혜 내란 사태 윤석열도 다 탄핵을 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대통령도 가르치는 마당에 대법원장이 뭐라고 이렇게 썼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대통령도 자기들이 이 떡만 가지고 있으면은 다 가르치고 탄핵도 할 수 있었는데 대법원 하나 못하겠느냐, 대법원장 하나 못하겠느냐, 이런 정말 오만불손한 그런 말을 노골적으로 지금 하면서 다시 추미애와 합을 맞춰가는 그 상황이죠. 자, 그런데 왜 이렇게 이 탄핵을 하려고 할까? 물론 이제 직무정지가 목적인데, 자, 그러면 이 문제가 생기죠. 직무정지가 되면은 누가 그 자리를 대행을 하느냐?
대법원장 권한 대행이 나오겠죠. 자, 직무 정지가 일단 되면은 헌법재판소법에는 한 180일 동안 이 심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80일 안에 끝내도록 되어 있는데 그럼 6개월이죠. 6개월 동안 직무 대행을 누군가 합니다. 그런데 6개월이 아니고 그 전에 뭐 검사들 보면 9개월도 끊은 적도 있고 하니까 현재에서 이것을 뒤로 계속 늦춰주면은 이 직무 대행이 한 뭐 1년 가까이도 지금 할 수가 있죠. 자, 그 직무 대행이 누가 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직무 대행이 바로 이형구 대법관. 이게 고참순으로 하니까는 이형구가 되는데 이형구가 어떤 인물이냐 최근에만 보면은 뭐 좌파성향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다. 이것은 또 알려졌고 김명수 대법원장 때 지명을 해서 문재인이 임명한 좌파죠. 좌파고 또 이번에 청문회 조희대 청문회를 한다고 하면서 그때 그 이재명에 대해서 유죄 취집하기 한송할 때 10대 2였죠. 유죄가 10, 무죄가 2였는데 그 2에선 2명을 이번에 청문회 또 뭐 부른다고 합니다. 불러서 그 재판이 진행이 너무 빨랐다, 잘못됐다, 대선 개입이다. 이것을 그 말을 들으려고 하는 거죠. 그 둘을 청문회 정인으로 채택을 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또 이형구입니다. 자, 이형구가 자기들 편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형구가 어떤 인물이냐, 뭐 우리법 연구가 이렇게 알려졌지만은 사실 상당히 좌파 중에서도 골수 좌파입니다. 그러니까 김명수가 지명을 하고 문재인이 임명을 한 거죠. 서울대 그 법대를 다닐 때 학생 운동이란 걸 했는데 서울대 민주화 추진회, 서울대 그 민추위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국가보안법 위반을 한 사람이 이 법관이 된 최초의 사례다. 국보법 위반자가. 그런데 어떻게 법관이 됐느냐. 국보법 위반했는데 그때 6.29 선언 때 다 사면을 해줬죠. 그때 6.29 때 특별 사면을 받아서 판사로 임명이 될 수 있었다는 인물인데 자, 이 형구가 서울대 법대 8회학번입니다. 8회학번에는 지금 이름이 알려진 정치인들이 많죠. 뭐 나경원 의원도 있고 원희룡 전 장관도 있고 여러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조국입니다. 조국인데 조국하고는 동기죠. 서울법대 동기인데 그 중에서도 두 사람은 절친했다. 조국의 절친이다. 자,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국과 이형구가 서울대 법대를 다닐 때 법대 교지 서클인 피데스라는 그 교지를 만드는 그 서클에서 같이 활동을 했다. 그리고 조국이 나중에 자기 책에서 이형구와의 친분 관계를 따로 씁니다. 이형구와 자기는 동기인데 잘 어울렸다. 이형구는 뭐 정의감이 투철한 친구다. 이런 식으로 썼는데 실제로 이게 그 최강욱 사건이 있었죠. 최강욱이 조국 아들 조원의 그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 준 사건. 로펌에 최강욱이 근무하던 로펌에 조국 아들이 그 인턴도 하지 않았는데 인턴 해줬다고 그 발급을 해줘서 최강욱이 나중에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 받아서 국회의원직이 날아갔죠. 다 뭐 4년 거의 다 채우고 날아갔지만은 날아갔는데 그때 그 대법원에서 소수 의견으로 조국이 무죄라고 소수 의견을 낸 인물이 바로 이형구입니다. 조국 친구, 절친 이형구가 그러니까 조국이 무죄라고 아니고 최강욱이 무죄라고 조국 아들을 인턴 허위 증명서를 발급해준 그 사건을 무죄라고 소수 의견을 냈습니다. 조국의 친구가 조국 아들을 위한 그 판결을 내려준 거죠. 자, 그런데 그때도 논란이 있었습니다. 조국과 그렇게 친분이 있는데 왜 법관 기피 신청을 하지 않느냐는 논란도 있었습니다. 결국 법관 기피 신청 이렇게 서로 친분이 있는 사건이면 기피를 하죠. 회피를 하는데 그 회피 신청도 안 하고 그냥 들어가서 소수 의견으로 이 조국 그 아들 허위 인턴 증명서 발급해준 최강욱에 대해서 무죄 의견을 낸 그런 그 조국과 절친인 인물이죠. 조국이 그래서 지금 제가 찾아보니까는 민주당에서 조희대 탄핵을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기 전에 벌써 한 일주일 전에 조국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탄핵 소추안을 이미 준비를 했다. 조국 당은 탄핵 소추안을 이미 준비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민주당보다 더 빨리. 그렇게 돼서 탄핵이 통과가 되면은 자기 절친 이형구가 대법원장 직무대행을 맡는다는 걸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조희대가 없는 대법원을 만들겠다. 직위원이 없는 재판부를 만들겠다. 자, 속셈은 그대로 보이죠. 조희대 없는 대법원. 그러면은 자기 절친 좌파 이형구가 권한 대행을 맡는다는 걸 알고 이런 거를 쓴 겁니다. 뭐 이제 6개월 이상 이렇게 만약에 그대로 탄핵을 추진을 해서 통과를 시키면은 6개월 이상 이형구 체제가 되겠죠. 그럼 이형구 체제에서 본인들이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무기징역을 때리기 위해서 뭐 전담재판부 만들고 이렇게 하고 있죠. 자, 그리고 그 무기징역을 대법원까지 전부 다 확정 판결해버리는 그 작전을 지금 짜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재명의 재판 절대 속행되지 못하도록 내년 1월에 2월에 이 법관 인사가 있는데 법관 인사에서도 전부 다 이재명 재판을 하지 않을 그 판사들, 좌파 성향의 판사들을 법원에 다 집어넣어서 그 재판부에 집어넣어서 재판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그리고 그 사이에 정치권에서는 뭐 공소 취소 지금 이야기 나오죠. 그래서 이재명의 범죄 혐의를 다 털어버리는 그런 자기들 나름대로는 원대한 꿈을 가지고 이것을 지금 시작을 하는 겁니다. 대법원장 직무대행 체제로 가기. 그 좌파를 거기다가 꽂기 위해서 이형구를 꽂기 위해서 지금 시도를 하는 것이죠. 윤석열 전 대통령 무기징역을 주고 이재명 재판을 속행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또 탄핵을 곧 발의를 하고 할 것 같은데 민심이 가만 있지 않겠죠. 이 정도 되면은 특히 내년 6월에 지방선거하고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정말 민심에 직접 호소를 하는 그런 방법밖에 없다. 그러면은 장애투쟁 더 열성적으로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구호를 확실하게 해서 이재명 재판 속행 그리고 탄핵 이야기까지 나오는 상황이죠. 자, 그리고 정치보복 그걸 멈춰라. 이런 구호로 국민에게 직접 호소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일부 국민의힘, 일부라고 하지만 정확히는 친한동훈계에서 장애 집회할 때가 아니다 이렇게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는데 과연 이런 그 좌파 정권이 노리는 바 왜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을 하려고 하는가 그 속셈 노림수까지 다 읽고 그런 반응을 보이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예, 라이브 송국근의 정치쇼 오늘 8시에 다시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